함께 성장을 꿈꾸는 저는 해나경. 네, 저는 박진혁 법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만나서 기다리시는 아이고, 분들이 많이 네. 계시는데 제가 정말 바쁜 우리 법무사님 매번 이렇게 바쁜 일정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시원 계약이나 운영에 있어서 법률적인 궁금증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궁금증을 싹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네. 저희 원장님이 실제 겪은 사례여서 네. 제가 SOS를 우리 네네. 법무사님께 했는데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인수를 받은 고시원 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 문의가 뚝 끊긴 거예요. 네, 무슨 일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봤더니 그 고시원에 대한 네. 엄청난 나쁜 악성 리뷰가 네. 달렸던 달릴 수 거예요. 있죠. 네. 본인 블로그에 그걸 올리신 거예요. 근데 네. 자세히 보니까 이전 원장님 계셨을 때 손님인 거예요. 인수 전에. 네. 근데 이거는 나랑 상관없으니까 이제 내려달라 했는데 아니 내 블로그에 내가 힘들게 써서 내가 올린 건데 나는 이거 못 내리겠다.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네. 글 내리는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럼요. 힘들게 네. 쓴 거고 이걸 또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또 노출 조회가 또 잘 되는 글이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쓴 사람은 내리기 싫고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금전적인 어쨌든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근데 말로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큰일이네요. 아 뭐 네. 내려줄게요 하고 안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조바심이 나니까 네.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정 안 내리면 법적인 조치라도 취해야 할 것 같은데 네. 이분이 좀 알고 계시면 응대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서요. 그렇죠.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형법 규정보다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 법률이 적용이 되는데 그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고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이라고 이제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메모를 해왔는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고 2항이 있는데 2항은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엄청 무섭죠. 막 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고 막 자격정지 당한다 그러고. 그런데 이게 요건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요건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은 사실을 적시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은 명예가 훼손될 것. 그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이 규정이 적용돼서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문제가 될 만한 게 블로그 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일 수도 있고요, 허위 사실의 적시일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 원장님이잖아요. 전 원장님과의 있었던 사실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을 적시한 거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처벌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사실을 적시했고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볼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원장님은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네 맞아요. 네. 훼손이 됐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첫 번째 비방할 목적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그 블로그 글이나 이런 거 악성 댓글들 이런 거에 대한 소송을 할 때 비방할 목적이 있느냐를 가지고 항상 쟁점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소송이 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 블로그 게시한 사람하고 직접 소송을 하진 않아요. 형사이기 때문에 형사로 간다고 했을 때는 검사가 이제 공소를 제기할 텐데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비방할 목적이 있느냐에 대한 여부도 밝혀지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고소를 제기했다, 명예훼손이다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우리는 주장을 하겠죠. 1차가 경찰 조사인데 경찰 조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되면 검찰까지 안 넘어가고 그냥 경찰에서 끝낼 수도 있고. 그러면 경찰이 그 글 내리게 좀 해주나요? 안 해주죠. 아 그게 그래요? 문제예요. 만약에 비방할 목적이 있다라고 인정된다라고 해서 검찰까지 넘어간다고 하면 글도 내리게 할 수가 있는데 비방할 목적이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아예 공소 제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명예훼손이 아닌 업무 방해다. 업무가 방해됐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제 고소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업무 방해에는 또 요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업무 방해는 문제가 더 되는 게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허위 사실 유포 또는 위계, 위력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서 업무를 방해해야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허위 사실 유포는 가짜 사실 유포하는 거고, 그리고 위계는 속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속이는 거고, 위력은
어떤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이 적시가 됐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기도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그런 블로그 글이 올라왔을 때는 가장 먼저 대응하시는 방법이 형사적인 고소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로는 그 글이 없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는 네이버 측에 내가 이 글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글을 일단은 삭제 조치를 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이버 쪽에 우리가 이게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글을 좀 삭제해달라고 하면 네이버 측에 글을 일단 임시 조치를 삭제를 하되 이의 신청을 하면 이게 이의 신청이 좀 맞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다시 올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네이버 블로그 글이 첫 번째로 이제 사실에 적시든 허위 사실에 적시든 건 중요하지 않고 명예가 훼손됐다는 건 내가 입증을 하면 되지만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비방할 목적이 있느냐를 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조치로는 이런 경우에 네이버에 먼저 얘기해서 일단은 손해가 발생해서 글을 삭제해달라고 하되 하면은 내려가면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할 거예요. 그 사이에 상대방과 연락을 해서 협의를 해서 이거를 우리가 형사 고소까지 안 가고 할 테니까 이거 글을 좀 이의 신청을 하지 말아달라거나 아니면 이의 신청을 해서 다시 올라오되 내용을 좀 수정을 해달라거나 아니면 좀 삭제 조치를 해달라고 상대방과 협의를 그 사이에 진행을 하셔야 돼요. 상대방한테 그런 글이 올라왔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강력하게 형사적으로 진행을 해버리면 서로 감정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도 이거를 삭제 안 하겠다. 나는 비방할 목적이 없다. 공익을 위해서 올린 거다. 라고 해버리면 그게 삭제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것 때문에 그 지금 현재 발생하는 피해가 크고 좀 급박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네이버 측에 요청해서 일단 글을 삭제를 시키되 상대방과 협의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손해를 실제적으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가 발생했다. 금전적인 손해가 크게 발생했다. 라고 하면은 상대방한테 손해배상을 생각해 볼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실제적으로 그 문의가 끊겨서 우리가 예약이 안 들어왔다라는 건데 어떻게 입증이 어려워요. 내가 얼마 정도 금액의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걸 입증하기가 좀 어렵고 전달 대비해서 매출이 꺾인 거는 입증이 가능하지만 그렇죠. 그게 그 글 이것 때문인지 때문이다라는 거를 아닌지는 모르는 인과관계를 거니까. 입증하기가 좀 어렵고 그렇죠. 그리고 손해배상을 민사적으로 청구할 때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둘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이 블로그 글을 게재한 게 불법행위가 되느냐 그거를 입증하기도 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해피엔딩으로 잘 끝났어요. 어떻게 됐냐면 그분이 이제 저희가 영업상에 좀 금전적인 손실이 있습니다. 좀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했더니 처음에 안 된다 이렇게 나온 맞아요. 거죠. 네, 왜냐면 내가 그런 힘들게 거죠. 쓴 글인데 네. 그래서 합의를 본 게 잘 풀어나간 게 그 내용에 그 고시원 이름을 좀 뺐어요. 네. 내용의 고시원 이름을 빼면 당연히 좀 해결이 되니까. 근데 이제 블로거들은 나중에 한참 지나서 글 수정하면 그게 또 최적화해서 또 떨어지고 또 깊게 가네. 블로거들이 엄청 예민합니다. 엄청 예민해. 수정하는 거 자체도 안 좋아하고 비공개하는 것도 자기 그 맞아요. 블로그 지수가 떨어지는 일이라서 안 그래서 좋아하죠. 그럴 때는 제가 그래서 그랬거든요. 커피 쿠폰이든지 뭐든지라도 좀 선물 좀 보내면서 좀 살살 달래라라고 얘기는 했는데 다행히 고시원 이름을 좀 지워주셔서 해결이 됐는데 이 부분 그래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맞아요. 제가 좀 다뤄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블로그 하시는 분들과 상대할 때 블로그 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예민한 게 블로그 점수예요. 점수 지수가 떨어지면 본인의 글이 노출이 잘 안 되거든요. 그게 제일 예민하기 때문에 그 첫 번째는 합의를 하되 상대방이 잘 좀 안 내리겠다,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거 내가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이버 측에 블로그 글 삭제 요청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것도 점수가 뭐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안 할 테니까 조금 수정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비공개 처리하거나 해주시면 어떻겠냐라고 합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처음부터 형사 고소를 하고 민사 청구를 하고 이렇게 가버리면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사람과의 관계나 사업적인 거나 참 말하는 거, 그 뉘앙스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받는다고 맞아요. 하니까
그래서 네. 막 다짜고짜 너 때문에 나 이렇게 손해봤잖아 맞아요. 이러면 이제 해주고 싶어도 괘씸해서 그렇죠. 네. 왜냐면 나도 피해를 봐서 고시원에 그 원장이 잘못해서 맞아요. 나도 억울해서 올린 거. 그렇죠. 그 사람도 피해를 받고 나는 내가 잘못 안 했고 전 원장 때문인데 나도 피해를 받고. 근데 왜 내가 이걸 또 내려야 돼 이러니까 항상 보면 저도 민원 해결을 할 때 그 사람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줘야지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하면 그거는 난장판 싸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영상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이 말이 예뻐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예쁘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잘 해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짤막하지만 네. 네, 깊은 이야기 힘이 되는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네.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